2300여 년 전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긋뜯어본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맹자, 바로 접니다. 오늘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벗들이요. 저는 맹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으로는 실로 오랜만에 이 세상에 다시 찾아왔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심연되고 복잡하고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이기적인 본성에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색무취한 백지에 불과할까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타고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커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선한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합니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계산할 틀도 없이, 머뭇거릴 새도 없이 안 돼! 하고 외치면 아이를 구하려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본능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해서도 아니며 아이를 구하지 못했을 때의 비난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저는 바로 이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느낀 그 측은지심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선한 본성의 단서, 즉 4가지 싹이 심어져 있습니다. 사단, 선한 본성의 4가지 싹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측은지심,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싹이 자라나면 우리는 그것을 어짓, 즉 인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수호지심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불의를 미워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의 표현으로는 양심에 가까웠겠지요. 이 싹이 자라면 정의, 즉 의가 됩니다. 이 싹은 예의, 즉 예의 바탕이 됩니다. 셋째는 사양지심입니다. 남을 공경하고 겸손하게 양보할 줄을 아는 마음. 마지막 넷째는 시비지심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마음. 이 싹이 자라면 지혜, 즉 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4가지는 완성된 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싹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사덕이 됩니다. 측은은 인, 수호는 의, 사양은 시비는 지입니다. 밭에 씨앗을 심어두기만 한다고 저절로 거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벽을 찌어주며 벌레를 잡고 정성껏 가겨 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대학에서 하고 있는 공부와 수양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지식을 쌓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학문과 수양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이 선한 싹을 발견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갈고 닦아 인, 의, 예, 지라는 위대한 덕목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성선설의 진정한 실천이며 여러분이 이룬 인격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본성은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는 것일까요?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인의 예지의 싹을 틀어 스스로를 완성한 대인, 즉 완성된 인격은 인격체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일까요? 제가 살았던 시대는 힘이 정의이고 배신이 일상이며 백성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라고 해서 과연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군주들은 오직 힘, 즉 패도로 천하를 제패하려 했습니다. 군사력으로, 공포로, 엄격한 법으로 백성을 억누르면 복종할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힘으로 얻은 복종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기에 힘이 약해지는 순간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진정한 통치는 패도가 아닌 왕도여야 한다고. 왕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인의 마음, 그 측문지심을 리더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덕으로 감싸 안는 정치입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맞습니다. 저는 결코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이 없으면 행심도 없다. 풀이하자면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과 재산,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이 없으면 행심도 없다. 풀이하자면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과 재산,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그들이 선하고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란 지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남을 배려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정치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들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가장 큰 인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민본 사상입니다. 2000년 전 저는 감히 군주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습니다.